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싫으면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전혀 준비를 못해서요. 준비. 내가 고기도 가져왔는데 뭘 더 준비해? 너희 안사도는 수시로 초대해서 밥 차려주면서 시부모는 안 된다는 거지? 어머니, 목소리가. 니네 둘이 작당해서 날 무시하는 거 맞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더 이상 줄 게 없어 보이니까 이제 쓸모없다는 거네? 그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뭐가 아니라는 거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집에서 밥 한 번 차려준 적 있어?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이해 못해? 그렇게 싫으면 앞으로 우리 집에도 오지 마. 김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나가면서 이것만 알아둬. 앞으로 나는 자식답게 행동하는 사람만 자식으로 생각할 거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박숙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저를 독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이 너무 약해진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10년 전 제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정말 행복했죠. 첫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도 컸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 4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 주고 결혼식도 화려하게 치러 주었죠. 당연히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외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고 항상 저희 부부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늘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결혼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의 큰 욕심인 걸까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 번도 아닌 한 번의 식사 대접인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희 집에는 자주 와 밥도 먹고 가지만 그들의 집에는 저희를 초대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 부부는 달랐습니다. 7년 전에 결혼해서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혼할 때 1억 정도밖에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일부러 저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자주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 먹자고 연락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를 초대해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한 번은 김장을 했는데 김치를 나눠주러 큰아들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고기도 사서 함께 가져가면서 오늘은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 끼 먹고 가면 어떨까? 하고 전화를 했죠. 그런데 큰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당황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그렇게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싶으세요?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더 서운했던 건 며느리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은 가만히 옆에서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위해 한마디도 거들지 않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김치를 두고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며느리의 말이 떠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저보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후였습니다. 큰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그렇게 더 멀어져 갔습니다. 큰아들 신혼집 집들이 때도 저희 부부는 집 구경만 하고 식당으로 나가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혼이니까 준비가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희를 집에서 대접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또 한 번은 손주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봐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데 큰아들 부부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죠. 당연히 할머니로서 손주를 돌봐주는 건 기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도 식사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않더군요. 냉장고에 있는 걸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어머니, 저희는 밖에서 먹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챙겨주지도 먹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손주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날 저는 이게 정말 내 자식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자기 아이를 돌봐준 부모에게 식사를 대접하질 못할 망정 물어보지도 않는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작년 추석 때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는데 큰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시댁은 매번 먼저 가는데 친정에는 명절마다 늦게 가서 미안해. 지난번엔 특별 요리도 해서 부모님 초대했었는데 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특별 요리를 해서 초대하면서 시부모인 저희는 집에 한 번도 제대로 초대한 적이 없다니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집에 안사도는 자주 초대해서 식사 대접한다면서? 우리는 왜 그런 적이 없는 거니? 그랬더니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라고 둘러댔지만 제 귀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정말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자식으로서의 마음, 정성을 보여주길 바랬던 것뿐입니다. 큰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올 때면 항상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그런 정성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의 욕심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 서운했던 건 작은 아들 부부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형편이 훨씬 어려운데도 일부러 저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자주 찾아오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희를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특별히 준비해 주기도 했고요. 같은 부모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마다 성격이 다르니 이해해야지. 라고 했지만 모성의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마음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부모를 집에 초대하는 문화가 낯선가 보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이해하려 했죠. 그러던 중에 김치를 거절당했던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였으니까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서 기뻤죠. 남편에게도 얼른 말해서 함께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희 부부는 선물도 사들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도 평소보다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국은 거의 까맣게 보일 정도로 간장을 많이 넣었고 반찬들도 뭔가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요리를 잘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 숟가락 더 먹었는데 국은 너무 짜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쓴맛도 강하게 났습니다.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건 너무 짜고 어떤 건 너무 달고 어떤 건 아예 맛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했지만
예의상 맛있다며 조금씩 먹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들 부부가 전혀 이상한 기색 없이 그 음식을 태연하게 먹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심지어 어머니, 더 드세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라며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배가 고팠지만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위장약을 먹어야 했을 정도로 속이 안 좋았죠. 남편은 아마도 실수로 그랬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의 친구와 우연히 같은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시어머님이 집에 자꾸 오려고 하고 밥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어. 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지 않을 거야. 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자식,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나를 속이고 조롱했다니. 그것도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처음에는 믿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황을 떠올려 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태연한 표정, 이상한 음식들,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작전을 짜서 저희 부부가 다시는 그들의 집에 찾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만 계속됐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다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남편은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연속으로 며칠을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만큼 배신감이 컸던 거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아들 부부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낳고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큰아들 부부도 당연히 오겠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추석 당일 저는 작은 아들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밥상을 차렸죠. 그리고 큰아들 부부가 왔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밥상에 수저와 음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밥은요? 큰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차려진 밥 먹는 거 싫어하잖아. 안 사도 내나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지. 우리는 초대도 안 하고 초대해봤자 일부러 맛없는 음식 내놓고 그러니 밥은 너희 집에 가서 먹어.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한 행동들이 오해할 만한 게 있었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 초대 안 했지? 했다고 해봐. 했으면 언제 했는지 말해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초대한다고 해놓고 일부러 맛없게 음식 만든 것도 다 알아. 누가 나한테 그 이야기 전해줬는지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너희가 얼마나 치사하게 날 대했는지는 이제 다 알아. 며느리가 당황해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거짓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너희가 제일 잘 알 거야.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난 이미 너희한테 기대 안 해. 그냥 앞으로는 내가 너희 어머니고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결국 그날 큰아들 부부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작은 아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추석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었달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큰아들 부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어요. 이제 아들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어요. 아마 형과의 불화 때문에 저희 부부가 외롭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내려 했고 쌍둥이 손주들도 더 자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식 복은 있구나 싶어 위안을 얻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뵙고 싶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래도 아들인데 한번 만나보자. 고 설득해서 겨우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큰아들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너가 한 행동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진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내와도 많은 대화를 했고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너희가 날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알기는 하니? 내가 뭘 바랐는지 알아? 그냥 자식으로서의 마음, 정성 그것뿐이었어. 근데 너희는 그마저도 보여주기 싫었던 거지? 심지어 날 속이고 조롱까지 했잖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저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대했어. 오히려 너가 결혼할 때는 더 많이 지원해줬어. 근데 돌아온 건 뭐였니? 작은 아들 부부는 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우리를 생각해주고 정성을 보여줬어. 근데 너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는데 또 기회를 달라니. 그런 약속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기회. 너희한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니? 그 오랜 시간 동안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그날 저는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너희 삶이야. 나는 이제 자식답게 부모를 대하는 사람만 자식으로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여기면 되는 거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자존심이라면 가장 약한 것은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약한 마음도 계속해서 상처받으면 결국에는 돌로 변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 만남 이후로 큰아들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한 번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귀여운 손주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손주에게는 사랑을 표현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형제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에 마음 아파했죠. 작은 아들이 중간에서 화해를 시도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저는 그것까지 막았습니다. 너가 너희 형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이건 나와 너희 형 사이의 문제니까. 사실 이런 단절이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이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부부와는 이제 명절에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정도예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제 자식이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남처럼 대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대신 작은 아들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쌍둥이 손주들도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있고요. 작은 며느리는 이제 제 딸같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비밀도 나누고 쇼핑도 함께 가고 요리도 같이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가족으로 지내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63년을 살아오면서 얻은 작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